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와 6위인데요. 먼저 위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다음 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각각 항의 방문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청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국토에서 서한문을 주시는 걸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맹탕 국정감사로 몰아가는데 오늘 항의하러 왔는데 문전박대하고 여기서 그냥 자료만 달라고요? 서해실로 들어가시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국정감사 받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아예 도정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정 업무도 부지사 저 지사 얼굴 본 지 언제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제도 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안 나오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다른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일정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뭐예요? 국민들은 안 보이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 몇몇 만나봤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네. 항의 방문의 목적은 경기도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에 제대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 목적인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뒤에 여야 간의 첫 기싸움이 경기도청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 직접 정면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니죠. 이 지사가 그 국감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18일 날 행안위, 20일 날 그다음에 국토위에 그 출석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앞두고 기선 제압을 위해서 먼저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감을 앞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대장동 의혹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가 제출 안 했고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서 아니 경기도에 무슨 그 대장동 관련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뭐 반문은 하지만 대장동만 갖고 그 경기도 감사를 하는 건 아니죠. 이전에 지금 뭐 황교익 씨라든지 유동규 씨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임명하면서 과연 적절한 인사였느냐 이런 인사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에 현덕지구를 개발하면서 이거 제2의 대장동 아니냐 의혹도 있고 또 일산대교 통행료 이런 것들이 혹시 그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한 건 여러 가지 경기도 내의 의혹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급적이는 자료를 제출을 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도부 의원은 대장동 자료가 단 한 건도 안 왔다. 이렇게 자료를 안 주고 버티면 직무유기다. 윤창현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왕국이냐 이렇게까지 비판했는데 오늘 김은혜 의원님도 경기도청 항의 방문 함께 하셨잖아요. 네. 숨길 게 많냐라고 반문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자료가 단 한 건도 국감 자료로 제출이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상하리만큼 안 되고 있죠.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숨길 게 많으면 휴대폰 제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경기도정도 숨길 게 많으니까 서류마저도 제출 안 하나 싶거든요. 예. 이 대장동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많은 서류를 줘서 홍보하고 대대손손 청사의 길이 남겨야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대장동 그리고 이도원 선배님 얘기했던 것처럼 평택, 포천, 안양, 구리 정말 이상한 도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류마저도 한 건 제출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현장에 많은 의원들이 갔지만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듯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님만을 위해서 오히려 경기도민은 도외시한 채 왕구처럼 철옹성을 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의원님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 10여 명 같이. 부지사가 답변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면 오늘 항의 방문했으니까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도 좀 받으셨어요? 저는 녹음기 튼 느낌이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이재명 왕국이냐라는 일부 뭐 야당 의원의 비판도 좀 나왔는데요.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앞서 화면에도 잠깐 나갔는데 아예 도정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정은 이재명 지사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일정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뭐예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 없었거든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오늘 민주당 고문단들과 상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대화를 많이 했고요. 실제 원로들께서 이제 덕담도 하는 자리가 있었고 또는 도시락도 같이 했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늘 또 당무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표는 무효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무의 결정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바로 경기도를 이렇게 쫓아갔는데 의원들께서 저는 좀 사실에 기초해서 항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아하.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문서를 경기도청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남시에 있는 문건을 갖다가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시는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아니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사실에 기초해야지 국민들께 많이 상심해하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역중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 실제 지사 찬스 쓰지 말라고 빨리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또 사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감에 나가겠다. 국감 나간 이후에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소명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국감 2번 18일, 20일 기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어떤 따지거나 이렇게 사실관계를 밝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근데 일각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당 원로들을 만나는 건 이미 11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알고도 그냥 빈집에 가는 것처럼 정치 쇼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9시였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 지사의 공식 일정이 없다는 걸 알고 간 거였기 때문에요. 만나 뵙고자 하면 충분히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거는 물리적인 스케줄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평택이나 지금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건 이 지사 재임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경기도에서 이 지사 시절에 벌어졌던 경기 도정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를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죽하면 거기 있는 오늘 그 오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 듯이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사가 도정에 대한 장악력이 뛰어난 분이셨기 때문에 예. 이 모든 게 다 보고가 됐었고 이분들의 태도 또한 이 지사의 지침을 받아서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각각 항의 방문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오늘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계신데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낸 거는 예를 들면 도지사의 휴가 일정을 내라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방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국회는 그런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본인이 없는 경기도청 방문에서 항의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아버지가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비유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주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거는 우리가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가가지고 자료 요청하는 거는 적절하고 적법한 행위입니다. 예. 물론 그 대장동 관련한 자료가 성남시만큼은 없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대장동하고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이 문제는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 건지 왜냐하면 이 지역에 지금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저기 성남시에서 경기도하고 송수시라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장동 관련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볼 수 있는 거고
유동규 그 경기관광공사를 왜 사장으로 임명했느냐, 적절한 그 경력과 뭐 실력을 갖췄느냐 이런 거 따져보는 것도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그 도지사 휴가 일정 이거는 물론 지방 사무이긴 하지만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보는 거는 휴가를 다 썼는데도 경기도지사로의 일정으로서 그 대선 그 선거 운동을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말에 말로 맞설 생각하기보다는 정당한 국정감사에 제출해야 될 자료는 제출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분들도 물론 이 지사가 그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여전히 경기도지사니까 솔직히 눈치는 좀 보이겠죠. 그렇지만 정당한 그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저 그 이재명 후보의 반박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김 의원님. 이게 네. 항의 방문 성남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자료가 성남시에 있고 경기도에는 없는데 왜 경기도 항의 방문했냐 뭐 이재명 후보는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늘 이렇게 현란한 말솜씨를 쓰세요. 본질을 물어보면 연막을 터트린 다음에 드립을 해서 빠져나오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감하시면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살 거라 생각합니다. 예. 62대 28 그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류 대장동이라는 곳들이 다 경기도지 충청도겠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제대로 맞춰서 질문한 것 같고 저런 식으로 지연 말단으로 피해 나가는 건 그건 온당한 도지사의 답변 자세가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예. 첨언하면 요즘 시아버지 분들 중에 분가한 자식집 가는 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30년 전에 옛날의 세태를 되돌려서 예. 프레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장동에 대한 설계 어떻게 하시고 그 로또판 수천억 누구한테 줬는지 이 부분 설명하시는 거 외에는 달리 해를 가린다고 해를 가려질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청을 찾은 이유가 꼭 대장동 특혜 의혹 자료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성남에 계셨을 때는 우연처럼 위례하고 대장동이 그렇게 특혜를 받았고요. 경기도에 가셔서는 또 우연의 우연처럼 평택과 포천과 어쩌면 대장동과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복제되고 재생산되냐는 거죠. 예. 이러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전국토가 화천대유화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